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버튼들이 다 리본으로 올라가 있는 형태인 거죠.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던 웹페이지의 게시판이라든가 웹 어플리케이션하고는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는 그런 환경인 게 맞습니다. 이 부분을 수용을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부분도 상당히 그 장벽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는 내용이고요. 저걸 그냥 쓰라고 하면 대번에 사장님이 이러시겠죠. 저걸 진짜로 그냥 쓰라고? 안 이쁘다. 예쁘지 않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이버처럼 해라. 바로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실제로 그 퍼블릭한 사이트로 사용을 하는 예가 상당히 많고요. 외국에는 그런 예가 아주 많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쉐어포인트 컨퍼런스를 갈 때마다 이 그림을 보여주는데 페라리의 사이트가 쉐어포인트로 만들어져 있고요. 차도 멋지고 디자인도 멋지고, 돌아가시면 페라리 웹사이트를 한 번쯤 들어가서 한번 둘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쉐어포인트로 만든 사이트들이 상당히 많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웹 포탈이나 홈페이지의 디자인과 전혀 다르지가 않죠. 뭐 더 좋으면 좋았지 뭐 나쁜 부분은 없고요. 그래서 기본 UI의 제약이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다라는 거고요. 그만큼 개발을 잘 하면 되니까. 디자이너와 개발팀의 스킬 문제고요. 대신에 사용자에게 서비스하는 화면은 풀 커스터마이징을 하고, 데이터를 관리하는 화면은 아까 그런 뭐 익스터널 컨텐츠 타입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기본 UI로 데이터를 리본이 달려있는 그런 화면으로 데이터를 관리하는 뭐 이런 형태로 많이 쓰겠죠. 그래서 공식은 딱 정확히 나오는 게 커스터마이징을 많이 할수록 비용이 많이 든다. 요거는 한국의 예입니다. 성결대학교가 인터넷으로 퍼블리싱을 하는 사이트를 쉐어포인트로 만들었고요. 대부분은 인트라넷을 만드는 데 쉐어포인트를 많이 도입을 하는데, 약간 이례적으로 웹으로 퍼블리싱을 하는 사이트에서 성결대학교가 가장 근래에 그래도 좀 가장 예쁘게 만들어진 사이트 같아서 소개를 해드리고요. 이거는 인트라넷인데 지금 저와 관련된 팀이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쉐어포인트 가지고 뭐 디자인을 잘 입히면 이 정도까지 끌어올리는 사이트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오퍼레이션을 하기 위한 리본 UI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숨겨놓고 관리자에게만 리본 UI가 이렇게 더 보여주는 뭐 그런 형태로 화면 구성을 한 예입니다. 이 페이지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참고 자료로 나오는 페이지인데, 디자인 구성에 관련돼 가지고 리본 UI를 살린 케이스입니다. 리본 UI를 살리고 대신에 마스터 페이지에서 요소들의 위치를 변경시켜 가지고 마스터 페이지의 구성만 변경을 해서 기본 UI, 뭐 일종의 접점을 찾은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디자인과 기본 UI의 접점을 찾아서 기본도 깨뜨리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UI도 뽑아내는 뭐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의 인트라넷인데 기본 UI의 테마만 만들어서 올린 거고요. 이것도 사실은 뭐 우리가 디자이너가 들어가서 개발을 한 게 아니고 CSS를 수정하는 수준으로만 뭐 이 정도까지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막 이거는 뭐 개발 공수가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테마를 고치면 요 정도까지는 올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커스터마이징을 하게 되면 그 장기적으로는 업그레이드를 할 때 걸림돌이 되는 게 현실적이고요.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면 커스터마이징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개발을 하거나 뭐 재빌드를 하거나 뭐 이런 내용들이 수반이 돼야 되니까 뭐 그렇게 되고, 그래서 최소 어떤 접점을 찾아야겠죠. 현재 가지고 있는 그 자원과 비용 내에서 어느 정도까지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는지는 접점을 찾아야 되고, 그래서 기본 UI를 사용하느냐 아니면 풀 커스터마이징 한 사이트를 개발을 해서 사용하느냐 뭐 이런 것들은 제약이 아니라 선택 사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 환경의 장벽도 하나 더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지금 제가 개발팀을 꾸려가고 있는데 개발자를 처음 받으면 제일 첫 번째 하는 일이 메모리 업그레이드를 해줍니다. 4기가는 버벅대고요. 많이 버벅대는. 왜냐하면은 아까 그 말씀에도 잠깐 나왔지만 서버 OS에다가 서버를 같이 깔고 그리고 비주얼 스튜디오 올리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메모리 4기가는 진짜 아주 느린 형태, 아주 느린 그 환경이 되고요. 그래서 64비트도 돼야 되고 메모리도 많아야 되고 뭐 아주 좋은 사양을 가지고만 개발이 가능한 게 장벽이라면 장벽이 될 수가 있고요. 그 외에는 뭐 개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64비트를 지원하는 서버 2008 또는 윈도우 7 OS가 있어야 하고요. 그 위에 SQL이 올라가야 되고 쉐어포인트가 깔리고 비주얼 스튜디오가 설치되는 이 정도의 그 개발 환경이 구성이 돼야만 개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개발자에 관련된 내용들을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소셜에 관련된 얘기를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퀴즈를 먼저 내보겠습니다. 이분이 지금 코딩을 하는 건지 채팅을 하는 건지 어느 분이 한번 맞춰보시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이 사람이 코딩을 하는 걸까요? 채팅을 하는 걸까요? 코딩을 하는 건데 너무 열받아서 코딩을 하다가 미쳤어. 실수를 하는 거죠. 관계자는 뭐 일단 대상에서 빠지도록 하고요. 한 분만 답변해 보시죠. 여기 그 퀴즈에 관련된 상품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맞추시는 분에게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딩 중입니다. 왜냐하면 채팅은 양손을 써야 되는데 코딩은 컨트롤 카피, 컨트롤 V 지금 근거는 있는데 제가 기대한 답변은 아니고요. 제가 기대한 답변으로 기준을 좀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게 더 있을까요? 어이없는 버그에 실수하는 거. 3일을 밤을 새웠는데 스페이스가 하나 껴있다든가 뭐 이런. 네. 마우스만 아니요, 저 미소에 집중을 해보시면 실제로 제가 그 개발팀을 이끌고 있는데 개발자들이 열심히 타이핑을 치는데 웃으면서 타이핑을 칠 때는 메신저가 켜져 있어요. 과묵하게 타이핑을 치고 있으면 코딩을 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제가 기대한 답변이 안 나왔으니까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그 채팅에 관련된 얘기를 시작으로 했는데 약 5년 전에 얘기를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5년 전에 제가 그 어떤 기업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네트워크 사용에 대한 그 현황 파악을 했습니다. 네트워크 사용의 현황 파악을 했더니 60%가 싸이월드의 트래픽을 먹고 있더라고요. 그 대기업인데. 그러면 네트워크 팀에서 이제 그게 상부로 보고가 되니까 바로 특명이 떨어졌죠. 싸이월드를 막아라. 그래서 싸이월드를 위시한 네이티브 블로그부터 시작해서 각종 SN 사이트, 그 소셜 관련한 사이트들을 다 막았습니다. 막은 지 하루 만에 바로 커뮤니케이션즈 사장님한테, 저희 팀장님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관계사끼리 뭐 하는 짓이냐고. 그래서 바로 또 열어서 대신에 트래픽을 오픈한 대신에 각 팀별로 싸이월드의 최다 사용자, 트래픽 사용자들을 뽑아서 엑셀로 팀장들에게 보고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고요. 그게 아직도 뭐 돌아가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그 얘기를 왜 드리냐. 그런 그 회사에서의 소셜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게 업무에 필요하냐, 아니면 회사에 도움이 되느냐, 기업이 도움이 되느냐, 이 부분들은 상당히 그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화두거든요. 초기에는 많이 걸림돌로 그 인식이 됐고요. 하지만 그 대세라는 게 결국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이 기존의 메일이라든가 아니면 메신저라든가 뭐 이런 거에서 점차 뭐 트위터를 위시한 각종 SNS 서비스로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이 이동을 하고 있고요. 자료에 의하면 약 그 작년부터 SNS를 사용하는 사람의 수, SNS를 사용하는 그 시간이 메일을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는 메일을 쓰는 사람보다 SNS를 쓰는 사람이 더 많아졌고요. 메일을 쓰는 시간보다 SNS를 사용하는 시간이 더 많아졌다는 거죠. 그럼 대세에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 처음으로 그 사내 트위터를 만드는 것도 생겼는데, 어떤 그 기본적으로 우리 메일은 다 사용을 하고, 그리고 메신저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해서 사내 소통을 하기도 하지만, 뭐 다른 소통 툴을 만들어서 더 강화를 하겠다는 거죠. 그만큼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회사에 어떤 이익이 올 수 있는지, 그 인맥과 소통이 회사에 어떤 이익이 오는지, 여기에 대해서 기업들이 체감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업무 환경에서도 소셜 컴퓨팅이 필요하다는 게 뭐 대세고요. 그럼 왜 소셜 컴퓨팅이 필요하느냐? 우리가 기업에 포털을 만들거나 KM 시스템을 만들거나 뭐 팀 사이트를 만들거나 협업 사이트를 만들거나 할 때 이게 자료가 축적되고 시간이 많이 지날수록 어디에 뭐가 있는지, 그리고 그 정보가 정말로 맞는 정보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그걸 알고 있는 건 오로지 사람밖에 없거든요. 사람만이 어떤 정보가 진짜 맞는 정보이고 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고, 시스템은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회사에 있는 사내의 인맥을 활용해야겠다 라는 게 사실은 그 사내 기업형 그 소셜 네트워크의 취지고요.